네, 안녕하세요. 기술보전기금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대원입니다. 이 시간은 기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탄소가치평가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 모델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기부가 왜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또 탄소중립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주로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투자, 기술거래, 컨설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굉장히 참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중소기업의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가 초임 탄소중립추진단장을 부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탄소 배출량 감축 업무가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 업무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가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탄소 중립은 정부와 대기업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이나 이런 감축에 관심과 계획이 있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러한 것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부는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위기가 급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이 산업생태가 변경되는 이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잃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탈탄소 지원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 엔진이 탄소가치평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입니다. 탄소가치평가 모델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가치평가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탄소가치평가 모델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탄소가치평가 모델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평가해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또한 대량의 기술혁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7년도부터 기술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그것을 또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책 지원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 모형인 KTRS를 시작해서 최근 AI와 전문가의 협업평가 시스템으로 발전한 A-레이트로 명명되는 기술 등급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 총 393조 원의 기술평가 보증을 지원했고, 벤처기업 22만 개, 이노비즈 기업 10만 개를 평가해서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78만 건의 기술평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가치 평가 체계인데요.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반복론과 과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기술 가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13,000건의 기술 가치 평가를 처리했고, 이것을 통해 특허 기술의 가치 금액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IP 보증 2조 8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보의 기술 가치 평가 모형 체계는 대한민국 기술 가치 평가 표준 모델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은 이 기술 가치 평가 반복론과 절차의 토대 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감축량을 산출하여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은 올해부터 이 탄소 가치 평가 모델로 평가해서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 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총 7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적용 대상과 분야, 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은 기보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샌드박스 제도의 제1호 프로젝트로 99년도에 선정되었고, 기보의 전사직 지원을 통해 2년 동안 개발과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시행했습니다. 기보는 전체 직원 수가 약 1,380명 정도 수준인데요. 이 중 박사급 기술평가 전문가가 약 20%인 260명가량 됩니다.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은 개발과 검증, 필드 테스트에 약 40명의 이 박사급 기술평가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은 기술 가치 평가 모델의 반복론과 절차의 바탕 위에서 개발되었지만 가치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술 가치는 기술을 사업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가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산출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가치는 환경적 가치이자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은 경제적 가치와 사업화 타당성이 있는 기술이나 사업 중 탄소 가치가 높은 기술과 사업에 더 높은 점수를 매겨 자금이나 정책 지원을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탄소 중립 사회로 중소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탄소 가치 평가 모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소 가치는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에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여 미래 화폐 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수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가치는 탄소 배출을 저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이 수행되는 기간, 여기서 N이 되겠습니다. N, 온실가스 감축 산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인지를 톤 단위로 추정 계산하고,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총 화폐 가치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 대상 기업이 되는 기술 사업은 대부분 스몰 사이즈의 중소기업이 수행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산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출현하면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특성, 경쟁력, 대외 환경 위험 등을 리스크로 정량화해서 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탄소 가치입니다. 자, 이제 탄소 가치 과정의 핵심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의 핵심 변수는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기간, 두 번째,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 세 번째, 배출권 가격, 네 번째, 할인율입니다.
그중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변수는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간이나 할인율은 기보의 기술가치평가 모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이 발전량을 쉽게 추정 가능한 기술이나 사업은 사실 어렵지 않게 추정 가능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또는 공정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많은 검토와 토론, 검증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이나 사업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탄소 배출량을 추정합니다. 이것이 기준 배출량입니다. 다음, 이 기술이나 사업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탄소 배출량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사업 배출량입니다. 기준 배출량에서 사업 배출량을 빼게 되면 이것이 탄소 감축량이 됩니다. 만일 사업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보다 크다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가 되어 여기서 평가를 중단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원인 분석 절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산출된 탄소 배출 추정 감축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탄소 가치가 산출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냉동 냉장 기술 차량에서 사용 연료를 절감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업은 제품을 개발 완료했지만 아직 사업화하기 전에 있던 창업 기업입니다. 냉동 냉장 수송용 차량 대부분은 주로 식당이나 소매점에 배송 업무를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배송을 하는 동안 수시로 정차해서 제품을 배달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차 중에는 냉동 냉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동을 켜둬야 합니다. 엔진을 계속 켜두기 때문에 공회전 기간 동안 계속 연료를 소모하게 되어 매연과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냉동 냉장 수송용 차량에 특화되어 개발된 배터리 전장 제어 시스템으로 차량 운행 중에는 운동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가 정차에 배달한 기간에는 엔진 시동을 꺼두어도 배터리 전장 제어 시스템이 차량 냉동 냉장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공회전 없이 연료와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신차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차량에도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 가능한 기간, 경제적 수명은 7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온실가스 감축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과정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합니다. 감축 활동은 주요 감축 효과와 파생 효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파생 효과 중 시간 비용 대비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미한 파생 효과는 기본적으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주요 감축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의도된 특정 활동,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 변경, 수송 시스템 개선, 생산 제품 개선, 공정 개선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파생 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감축 효과로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설치, 해체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공회전 시 사용되는 연료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이산화탄소라든지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의도된 감축 효과, 즉 주요 감축 효과만 발생한 것으로 감축량을 추정하였습니다. 파생 효과는 거의 미미하여 감축량 추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간 7년 동안 이 시스템을 신차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에 판매 가능한 대수를 추정하고 각 차량의 운행 시간과 공회전 시간 등을 감안해서 기준 배출량과 사업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약 29,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을 적용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배출권 가격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최근 1년간 실제 거래된 배출권 가격의 종가를 가중 평균한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톤당 약 4만 원대까지 거래되다가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약 2만 원대까지 급락해서 가중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29,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전체 추정 감축량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면 총 탄소 가치는 8억 4,1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가치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을 정량화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 평가 사례에서는 할인율은 11.23%로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냉동, 냉장, 수송용 차량에 특화되어 개발된 배터리 전장 제어 시스템의 현재 가치로 산출된 탄소 가치는 4억 8,3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활용해서 회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CTRS로 보통은 이제 탄소 가치를 적용 안 하면 기후환경 분야의 기업들 경우에는 저희가 KTRS를 적용할 수도 있고 KTRS 외에 기후환경 분야에 특화된 CTRS라고 저희가 이제 따로 평가 모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를 한 결과 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보증은 가능한데 보증은 1억 원까지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탄소 가치를 평가를 한 결과 탄소 가치는 4억 8,3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 가능했던 1억 원에 사회적 가치이자 환경적 가치인 탄소 가치 금액 4억 8,300만 원을 가산해서 총 5억 8,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되어 이 회사는 초기 사업화 자금을 이전보다 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은 결국 경제적 가치에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회사도 설립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창업기업입니다. 하지만 사업화는 되었지만 아직 매출은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한국전력의 변전소 내에 저렴가스로 활용되고 있는 육불화황은 지구 온난화 지수가 23,900에 해당하는 만큼 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가스입니다. 한국전력이 변전소 내 가스 절연 개폐기를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육불화황 가스가 지속적으로 대기 중에 유출되기 때문에 이 절연 가스를 친환경 가스로 대체하는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평가 대상 기업은 육불화황 가스를 지구 온난화 지수 1 미만의 친환경 소재인 브라케톤 기반 가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온합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기술을 수용해서 변전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기간은 11년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은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은 약 9,000톤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이 케이스의 경우 할인율은 11.56%로 산정되어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결과 탄소 가치는 1억 4,5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잠깐 이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사례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그맣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바로 산출 과정에 감축 기여도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육불화황을 브라케톤 기반 친환경 가스로 대체하는 기술과 가스 온합 장치가 동일하고 그 기술 자체가 하나의 최종 제품을 이루는 사례이기 때문에 감축 기여도는 100%로 산정하여 산출했습니다. 굳이 감축 기여도를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감축 기여도를 산출한 케이스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넣은 부분인데요. 만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 최종 제품이 아니라 그러한 제품을 완성하는 부분 기술일 경우에는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감축 효과만을 뽑아내기 위해 감축 기여도라는 것을 산출하여 추가 적용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사례에서 감축 기여도가 50%라고 한다면 탄소 가치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지원 가능한 1억 원에 탄소 가치 금액 1억 4,500만 원을 가산한 총 2억 4,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기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금융지원에 활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서 경제적 가치에 환경적 가치로서 탄소가치 금액을 가산해서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은 올해부터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적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기업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보증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에서 매년 250억 원씩 5년간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기부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부는 이것을 재원으로 이 세미나의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총 7,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 장표에 담지는 않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 외에도 그 외에 다양한 기후환경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가치 평가 기반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기후 대응 기금에 추가적인 정부 예산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생산 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탈탄소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탈탄소 혁신 중소기업의 평가, 인정과 육성을 전담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탈탄소 혁신 중소기업을 평가해서 인정하기 위한 인정체계를 준비 중에 있고 인정체계는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계획을 점검 평가해서 그 수준이 적정한지 또 그 기업이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신 역량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가치 평가 기반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제도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산 과정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사실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역량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방식과 경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감축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감축 수단을 도출해서 탄소가치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는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가 진단하고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과 정책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기부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탄소가치 평가 모델은 이런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핵심 엔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 탄소가치 평가 모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